제가 장담을 하는데 우리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피부 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요. 피부 톤뿐만 아니라 잡티, 주근깨, 기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근데 가만히 놔뒀을 때 뭐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그게 또 여기저기 생기다 보면은 암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기미 자체를 방치를 하고 말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가만히 놔뒀을 때 어쨌든 내가 얼굴에 뭔가 색소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기미가 올라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뭐 반점이 올라오거나 했을 때 이미 나의 멜라닌 색소의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놔뒀을 때 뭐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그게 또 여기저기에 또 생기다 보면은 많이 얼굴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 빨리 잡으면 그 색소들을 빨리 치료를 해주면 빨리 얼굴이 깨끗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색소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좀 복합적인 피부가 되면서 얼굴이 되면서 치료 자체가 좀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미를 그냥 방치했을 때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치료 자체가 좀 더 복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얼굴 피부 색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피부 안쪽을 보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주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멜라닌 공장에서 색소들을 막 만들어서 우리 피부 안쪽에 있는 세포들에다 택배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 좀 이제 흑인 같은 경우는 그런 멜라닌 색소의 농도,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황인은 딱 중간이고 그리고 백인 같은 경우는 그런 멜라닌 색소의 농도가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는 우리 피부 톤뿐만 아니라 잡티, 주근깨, 여러 가지 기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미 치료는 우리가 흔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치료 자체가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난치성 색소 질환이고 이거를 완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미들을 저희가 치료를 하는 데는 뭐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지만 사실 효과 자체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횟수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부담이 좀 많이 커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치료만 한다고 기미가 좋아지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가미를 해서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치료가 기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죠. 기미는 막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치료들이 바르는 약, 멜라논 크림, 그리고 도미나 크림 이런 것들은 처방을 근데 받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처 피부과를 가셔가지고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사셔야 되는 전문 의약품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먹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일반 의약품인 약도 있어요. 그래서 뭐 트란시노 같은 우리가 먹는 약들 그런 약들을 좀 먹으면서 기미를 좀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를 보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다. 열에 한 두세 명 정도. 그래서 치료나 관리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뭐 미백 크림, 뭐 비타민 크림, 여러 가지 뭐 글루타치온 영양제 막 드시고 하는데 근데 이게 치료 자체가 좀 만만치는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선크림은 제가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햇빛이 많이 이렇게 내려쬐면은 우산 피잖아요. 우산 이렇게 양산을 쓰거나 햇빛을 막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거가 선크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부 입장에서는요, 피부 안에서는 햇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산을 하나씩 이렇게 핍니다. 그게 바로 잡티, 주근깨, 갈색 반점, 기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으로 생길 수 있는 색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미는 유전적인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자외선으로도 기미가 악화가 되고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나 그리고 색소 이런 것들을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게 블락해주는 게 바로 선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면 우리가 피부 바깥층에 보호막이 생기잖아요. 피부 전체적으로 우산을 피고 있다. 그래서 피부는 굉장히 안전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가 굳이 조그마한 우산들 있죠. 기미, 주근깨, 잡티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만 잘 발라도 그런 색소 질환들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외선은요, 일단 피부암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외선 A, B 전부 다 피부암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외선 B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B를 잘 차단을 해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피부 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런 돌연변이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처음에는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들을 유전자들을 돌연변이를 고치는 유전자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치는 막 그런 메커니즘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너무 많은 세포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걔네들이 증식이 되면서 좀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증식이 되면서 그게 암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크림 바르지 않고 햇빛을 굉장히 많이 보는 직업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피부에 돌연변이, 피부 세포에 돌연변이 생기면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런 암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선크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차단 지수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 차단 지수가 있어요. SPF 들어보셨죠? 그리고 PA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SPF는 뒤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고 PA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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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SPF랑 PA가 뭐냐? PA는 프로텍트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외선은 UVA, BC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UVC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구름에 다 흡수가 되고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자외선 A, 자외선 B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면에 다 도달을 합니다. 그런 자외선 A를 블락해주는 게 PA래요. PA,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적어도 3 플러스, 우리 왜 한우도 원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PA는 반드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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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의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B를 차단을 해주는 게 바로 SPF인데요. 일반적으로 SPF는 우리가 야외 생활을 하거나 햇빛이 많은 외출을 하는데 한 4시간 이상 내가 외출을 한다 그러면은 SPF는 적어도 한 50 정도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크림도 제형에 따라서 뭐 선크림 밤도 있고 뭐 크림으로 된 것도 있고 약간 물처럼 된 선크림도 있고 스프레이드 방식도 있잖아요. 선크림 종류가 되게 많기는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비싸고 좋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수치를 잘 보셔야 되고 결국은 나한테 잘 맞고 내가 발랐는데 너무 끈적끈적해, 유분기가 너무 많아, 그런 선크림은 좀 싫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발라요. 저는 약간 발랐을 때 좀 뽀송뽀송하고 얼굴이 하얗게 되는 그 무기자차라고 하는 하얗게 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호도에 맞게 바르시면 되지 굳이 막 비싼 선크림을 바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한테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다 그런 분들은요, 선크림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유기자차 선크림은 화학 반응으로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거고요. 무기자차는 그 선크림 자체가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발랐을 때요 하얗게 돼요. 그 하얗게 된 게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선크림의 효과가 나겠죠. 당연히. 대신에 하얗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자차는 발랐을 때 하얗게 된다. 바르고 바로 외출을 해도 된다. 근데 하지만 유기자차라고 하는 거는 선크림을 발랐을 때 얼굴이 하얗게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됐을 때 선크림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랐는데 피부가 하얗게 되는 선크림이 아니에요. 그런 선크림들은 외출하기 전에 충분히 흡수가 되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30분 전에는 꼭 발라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성인 피부인 경우에는 보통 저는 유기자차 선크림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내가 피부 트러블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은 무기자차를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무기자차는 아까 제가 유기자차처럼 흡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무기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자극도가 훨씬 더 덜합니다. 근데 하지만 무기자차라고 하는 선크림 안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중 세안을 꼭 해주셔야지 되는 게 무기자차.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성인 피부에는 유기자차 이런 선크림들이 좀 더 일반적으로는 좋습니다. 선크림은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선크림 정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손가락 있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 전체적으로 선크림을 쭉 짰을 때 일자로 여기 쭉 정도 짭니다. 그 정도 양이 좀 상상이 좀 되실까요? 그 정도 양이 얼굴 전체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성분은 손가락 두꺼운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그 정도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을 바르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크림을 2번 발랐을 때와 1번 발랐을 때가 차단율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가락 3마디 정도 해가지고 선크림을 한 번 발랐을 때는 자외선 차단이 5-60% 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그거를 좀 흡수를 시킨 다음에 한 10분 정도 이후에 선크림을 그 양을 한 번 더 발랐어요. 그럼 거의 자외선 차단이 한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선크림 바르고 이제 다 발랐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한 번 바르고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꼭 한 번 더 바르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놓치시는 분들 많으신데, 목에도 제발 선크림 바르세요. 목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선크림 발라주시고 보습 관리 해주시면은 목도 주름이 훨씬 더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광노화가 은근히 목에 많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얼굴만 바르고 목 안 바르고 외출하셔가지고 목만 노화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까지도 좀 충분히 선크림을 2번 발라주자. 내가 만약에 창가가 아닌 실내에서 거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런 분들은 보습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선크림 바르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외출도 많고 외근도 많고 바깥에서 좀 주로 일을 하는 직업이다, 그런 분들은 선크림 한 4시간마다 더 바르셔야 됩니다. 선크림 효과 자체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랐다가 4시간 있다가 한 번 더 바르고,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한 번에서 2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바르게 되겠죠.
선크림을 열심히 잘 바른 사람들은요, 당연히 피부 노화는 굉장히 천천히 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햇빛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피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 안에 있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아이들만 필터를 싹 해가지고 잘 걷어주면은 우리가 피부 노화를 굉장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 20대 때부터 선크림을 얼굴, 목 열심히 바르신 분들, 그리고 바르지 않은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40대, 50대가 됐을 때 얼굴은 노화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이제 피부 노화는 보통 우리가 40대 이후부터 또 급속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50대인데 60대인데 이제 뭐 다 나이 들어가지고 필요가 없을 텐데 하시는 분들조차도 열심히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지금부터라도 노화가 좀 천천히 올 것이고, 그리고 이미 조금 노화가 온 피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나 검버섯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하고 맑은 피부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은 꼭 바르자.